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맡고 있는 박수건입니다. 저희 순환기내과에서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숨이 차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는지, 또 어떤 분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셔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한테 그림 그려 달라고 시켜보는 게 요새 유행이죠.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AI가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성별은 남자, 나이는 중년쯤 되어 보이고 담배를 피우시고 있죠. 식은땀도 나고 있고 가슴 통증, 즉 흉통이 있으신지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처럼 보이는데요. 심근경색은 사망률도 아주 높고 당장 사망하지 않더라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과에서 가장 응급한 질환입니다. 이분은 지금 당장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셔야겠습니다.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꼭 금연하시라고 의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유명 인사들 가운데도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주변에 어떤 연예인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아마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흉부에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는 심장 질환은 아주 다양하지만 오늘은 순환기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통증, 흉통으로 진료를 보러 온 모든 환자를 일단 심근경색으로 간주해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각종 검사를 모두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응급실을 찾은 흉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진단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진단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특히 30 대까지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부모님이 40-50 대에 아주 일찍 심근경색이 왔거나 급사한 가족력이 없다면 20-30대 젊은 환자가 진료실에 흉통으로 온다면 의사들은 머릿속에서 심근경색은 일단 몇 가지 가능한 진단 후보들 가운데서 아주 뒤쪽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비특이적인 흉통이라는 게 제일 많은데 여기서 비특이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한 질환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게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질환과도 관계가 없는 모호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처럼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상에서 어떤 증상을 느껴야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서 순환기내과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가슴 한가운데에 누르는 듯, 쥐어짜는 듯, 조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가슴 이렇게 왼쪽에 심장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심장은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다 뿐이지 사실 가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딱딱한 이제 흉골 또는 복장뼈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심장은 이 뼈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측 흉통이나 날카로운 느낌의 통증 또는 이제 막 화끈거리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보이듯이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측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관련이 조금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잘 때만 아파요. 뭐 이렇게 구부리거나 숙일 때만 아파요. 이렇게 특정 자세와 연관된 통증, 움직임과 연관된 통증, 또 "어디가 아프세요?" 했을 때 정확히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통증은 그거는 인제 심장보다는 근골격계 통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보통 그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통증은 굉장히 인제 가슴 한가운데가 좀 특별히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지칭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넓게 통증이 퍼져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들은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첫 단계로 환자의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맥경화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협심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한가운데, 흉골 뒤편으로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통증이 몇 초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분 정도, 한 2분 이상은 지속이 되다가 휴식하면은 저절로 없어진다 하면 전형적 협심증, 그러니까 영어로는 typical chest p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한다 하면은 비전형적 협심증, 즉 atypical chest pai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거나 아무것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협심증이 아닌 통증, 영어로는 이제 non-angina chest pain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심증 통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 상태에서도 지속이 되거나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에서부터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로 외래보다는 응급실 또는 환자를 입원시켜서 아주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거나 또 아주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뭐 아주 심하고 또 심근경색이 아주 크게 오더라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거나 심장 뭐 가슴 이런 통증이 아니라 뭐 명치가 아프다,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체한다, 숨이 차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AI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협심증은 심장 근육 표면에 관상동맥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 관상동맥의 단면을 잘라보면 왼쪽 그림은 그 20-30 대의 젊고 건강한 혈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침착하면서 실제 그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좁게 만드는 동맥경화가 진행합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모인 것을 동맥경화 반 또는 플라크라고 합니다. 심장이 분당 한 60에서 70회 정도 뛰는 안정 상태에서는 그 어느 정도 좁아진 혈관으로도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좁아진 혈관에서 신체적 활동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뭐 100회 이상, 뭐 150회 이런 식으로 빨리 뛰고 혈액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좁아진 혈관으로 충분한 혈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 그러니까 즉 심근으로 혈류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심장 조직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허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맥경화 반, 그러니까 이 플라크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혈관 내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 같은 것이 생성이 돼서 갑자기 혈관을 틀어막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흉통 증상을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 시에도 증상이 유발되는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90여 개 기관에서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의심 환자를 제외하고 이제 외래에서 그 나머지 그 흉통 환자들 가운데 그 관상동맥 CT 검사를 시행해서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 얼마나 발견되었는지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역시 젊고 증상이 좀 분명하지 않은 환자들은 관상동맥 질환이 실제로 발견되는 비율이 적었고, 나이가 많고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역시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젊고 증상이 모호한 환자들에서는 추가 검사 없이 경과 관찰도 가능하겠고요. 어느 정도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추가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표는요, 나이, 증상, 성별 이 세 가지 인자만 고려해서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을 유추한 거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가진 병력과 심전도와 같은 그 기본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하게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들은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낼지, 지금 당장 추가 검사는 안 하더라도 외래에서 뭐 몇 주, 몇 달 뒤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입원을 권유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례입니다. 환자는 62세 남자였고 흉통을 주 증상으로 외래에 내원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요.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해보니까 증상은 아주 전형적이었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또 40년 이상의 흡연 등이 있었고요. 증상을 들어봤을 때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질환은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형 CT를 촬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물 복용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관상동맥 조형 CT 결과인데요. CT에서 그 표시된 요 부분이 그 관상동맥 그 동맥 경화반 플라크로 잘록하게 혈관이 좁아져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에는 이제 이 혈관의 단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밝게 빛나는 부분이 조형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고, 훨씬 혈관의 크기보다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관상동맥 플라크가 검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T에서 검게 보이는 플라크는 나중에 터져서 혈전을 생성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까지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CT 검사의 다음 단계인 혈관 조영술까지 이 환자분은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했더니 CT만큼 이렇게 혈관이 많이 좁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꼭 나는 이제 앞으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 같은 시술은 하지 않고 그냥 검사만 하고 계속 이제 약만 처방하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고 있는 그런 환자인데요. 실제로 저랑 약속을 잘 지켰고 금연하고 이제 약 아스피린이나 스타틴 같은 약물을 잘 복용하면서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동그라미로 보이는 게 이제 전체 혈관 사이즈라면은 그 작은 동그라미가 이제 그 전체 혈관 사이즈보다 매우 작아진 그 동맥경화 때문에 작아진 그 혈관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렇게 보여주는 요 부분이 동맥경화 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CT는 가끔 이렇게 실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정도보다는 조금 과장돼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에서 조금 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하면 제일 정확한 혈관 조영술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증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례는 68세 남자이고 앞선 증례와 증상이 좀 다릅니다. 통증보다는 답답하다는 식으로 가슴이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말씀하였고
하였고 증상은 진통제를 복용한 다음에 발생을 했습니다. 가슴 답답한 증상과 또 어지럼증 증상이 좀 같이 있었고요. 이런 증상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자고 일어나니까 호전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요새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병력이 있었고 또 관련된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흉부 CT에서 관상동맥 석회와 칼슘 점수라는 게 40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흡연을 하셨다고 했고 다행히 10년 전에 금연을 하고 최근 10년 동안은 담배를 안 피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증상은 분명히 협심증하고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나이가 많고 위험 인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형 CT를 촬영했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하긴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혈관에 이게 뭔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밝게 빛나는 것들이 이제 석회화인데요.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하긴 했지만 혈관 단면을 그러니까 오른쪽 이미지에서 좀 자세히 보면 실제로 혈관이 좁아진 정도, 즉 협착은 아주 심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체 혈관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많이 잡아도 50% 정도 좁아져 있을까 이렇게 보였고요. 복용했던 약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진통제 성분 중에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이 성분이 고령에서 어지럼증이나 속이 좀 매식거리거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협심증이 아니라 약물 이상 반응으로 진단을 했고 앞으로 트라마돌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는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랜 기간 그 스타틴이라는 그 이상지질 혈증 약물을 복용한 환자분들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관상동맥 석회화는 이제 동맥경화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석회화는 있더라도 실제로 혈액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스타틴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나중에 이제 플라크가 터져서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플라크가 또 오히려 석회화가 생기면서 안정된 플라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이제 이상지질 혈증으로 고지혈증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증상도 없고 다른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관상동맥 석회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증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세 남자고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가슴 한가운데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진다면 증상도 천천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보다는 혈관이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좁아진다면은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증상이 발생을 하겠는데 이 관상동맥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이 생성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안정시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안정형 협심증이 아닌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 경색 같은 응급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에서는 환자가 외래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리 시행한 심전도를 제가 확인을 하고 사실 증상이나 병력을 세세하게 제가 묻지도 않고 바로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서 응급 시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와 같은 심전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전도를 판독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심전도라는 아주 간단하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검사에서도 심장혈관이 갑자기 확 거의 100% 막혀 있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심전도만 가지고도 심근경색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서히 좁아지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다 혈관이 막히지 않은 그런 관상동맥 이상을 저희가 심전도로 다 진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초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심전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감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인제 환자한테 일단 심전도에서 응급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뭐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서 곧바로 인제 검사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준비를 했고요. 응급실에서 응급시술을 위한 기본 혈액 검사, 또 약물 복용을 마치고 30분 안에 빨리 혈관 조영실이란 곳에 환자를 불러서 제가 응급 조영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영술이란 건 그 팔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타구니 쪽에 동맥을 뚫고 들어가서 카테터라는 관을 통해서 관상동맥 입구에 이 조영제라는 혈관을 보여주는 약물을 주입해서 실시간 엑스레이로 확대 촬영을 하는 검사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관이 카테터가 되겠고, 관 끝에서 인제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면 환자의 혈관이 보이는데요. 원래 더 길게 혈관이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혈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조영제가 혈관 뒤편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혈액이 흐름이 막혀서 즉 인제 폐색이 돼서 더 이상 혈액 흐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인제 검사에 이어서 시술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혈관 안에 가느다란 철사줄을 통과를 먼저 시키고 그 철사줄을 통해서 혈전을 빨아들이거나 아니면은 풍선을 2-3mm 되는 가느다란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확장해서 혈전을 혈관 벽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인제 피가 흐르게끔 혈류를 회복을 시키고요. 스텐트라는 금속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스텐트를 활짝 펴서 혈관에다가 위치를 하게 되고,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고 개통이 유지가 될 수 있게 마치고 시술을 끝내고 환자를 인제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제 시술이 다 끝난 후의 사진입니다. 혈전으로 인한 폐색으로 원래는 뒷부분에 혈관이 보이지 않다가 지금은 시술을 마치고 혈관 뒷부분까지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인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심장 질환이나 또는 심장이 아닌 다른 여러 질환으로도, 다른 장기의 질환으로도 가슴 통증 또는 가슴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보다는 혈관이 이렇게 직접 수축하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밤이나 새벽에 흉통이 나타나고, 또 술을 마신 다음에 음주 후에 악화가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를 넣는 시술보다는 혈관 확장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금주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흉부 증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 원인이 심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식도나 위도 가슴 쪽에 또 명치에 걸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궤양, 위염과 같은 소화기 관련된 질환도 감별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심장 질환보다는 이런 소화기 질환이 좀 더 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혹시 가슴에 피부에 뭐가 이렇게 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슴에 띠처럼 피부에 발짓을 동반하고 있고 굉장히 통증을 호소한다면은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떤 폐렴은요, 폐렴이 생긴, 염증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통증 신경을 자극하면은 흉통을 일으키는 폐렴도 있습니다. 기침으로 유발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흉이라 그래서요, 젊고 이제 마르고 좀 키가 큰 남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엑스레이에서 폐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고 공기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해서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동맥 색전증이라는 거는 주로 근데 다리를 수술하고 오래 인제 자리에 누워 있고 못 움직이고 이렇게 오래 누워 계셨던 그런 환자분들에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리 정맥의 인제 깊은 곳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폐의 동맥을 갑자기 막는 질병인데요. 갑작스런 호흡곤란, 흉통 또는 실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또 폐동맥 색전증, 폐색전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제 연골염증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도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또 요새 이렇게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골격계 통증, 또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흉통이나 가슴 불편한 증상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아주 흔한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AI가 그려준 그림인데 한번 보실까요? 나이는 한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이고요.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이렇게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 외래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증상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 신체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계단이나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운동하고 빨리 움직이시고 이럴 때 증상이 심해지십니까?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주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해진다. 자꾸 한숨을 쉬게 된다. 숨이 크게 들여마셔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또는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요인 없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항불안제, 우울증 약물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는 증상이 좀 협심증 같지 않더라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본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외래로 흉부 증상을 호소하면서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앞서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보다는 이러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화병도 이제 신체화의 일종인데요. 신체화라는 건 실제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정신 건강의 문제로 신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신체화라는 거는 꾀병이랑은 다릅니다. 꾀병은 실제로 증상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꾸며내는 게 꾀병이고요. 신체화는 실제로 증상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꾸 한숨이 쉬어지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데 이제 그 원인이 어떤 순환기나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내과적인 그런 장기에서 비롯된 그런 내과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정신 건강에 문제로 생기는 그런 진단을 이제 신체화라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3살 젊은 남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몇 달에 한 번 정도, 몇 분 정도 지속되는 두근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근거림은 신체 활동과 상관없이 갑자기 시작됐다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너무 빨리 뛰거나 또 너무 반대로 너무 느리게 뛰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부정맥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심전도를 미리 찍고 이제 제 외래로 진료를 들어오시게 되는데, 근데 이 환자도 외래 진료를 제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진짜 그냥 정상이라고 보고 환자를 그냥 안심시키고 돌려보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홀터라는 검사 결과인데요. 사실 부정맥이라는 게 24시간 동안 계속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드뭅니다. 그보다는 이제 간헐적으로
증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운 좋게 증상이 지금 막 있는 경우에 심전도를 이렇게 전극을 붙여서 검사를 했다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인제 병력을 청취해서 '아 이분은 부정맥이 아주 강하게 의심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 휴대용 기기를 몸에 부착해서 24 시간 이상 계속 심전도를 이제 기록을 하는 홀터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스마트워치에도 요러한 홀터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예전에는 뭐 24 시간에서 48 시간 검사를 주로 했었다면 요새는 뭐 1 주일, 몇 달 요렇게 그 몸에다가 부착해서 검사를 하는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한 번씩 보이는 게 심장이 한 박자씩 이렇게 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띄엄띄엄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간격이 아주 촘촘하게 뾰족한 것들이 촘촘하게 나온다는 것은 갑자기 인제 심장이 빨라지는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인제 자세하게는 이분은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부정맥으로 인제 진단이 됐고요. 이거는 인제 약물을 복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고 뭐 또는 인제 환자분이 실신과 같은 좀 위험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시술로 이 부정맥을 없애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을 전문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센터로 제가 환자분을 전원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좀 불편한 증상은 심근경색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기, 마지막에 말씀드린 신체화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순환기 내과를 찾아오셔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받고 또 알맞게 치료를 받으셔서 모두 가슴이 편해지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좀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그것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이를 잘 안 써 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주기적으로 팔, 가슴 근육 위주로 근육이 툭툭 튀신다. 뭐 혈압도 약간 내려간 것 같고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복용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중년 남성이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글쎄요. 팔, 가슴 근육 위주로 툭툭 튄다. 이거는 당연히 인제 협심증 증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제가 꼭 인제 제 진료실로 오셨다면은 인제 운동이나 좀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하실 때 증상이 없으신지 그런 것들을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근육계 긴장이라든지 이런 심장과는 관련이 있는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흡연이나 당뇨병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면은 저는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추가 검사는 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나날들 님. 예. 아버님 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주셨는데 50 대시고 30대 후반부터 알 수 없는 가슴 조이는 통증을 느낀다 하셨네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50대 남성이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좀 많이 인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겠고요. 다행히 인제 비흡연자이시긴 한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인제 있으신지도 좀 확인을 해 봐야겠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증상도 제가 자세히 여쭤봐야겠고 병력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심장 혈관의 그런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을 조금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서 좀 진료를 직접 보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네요. 예. 별스타 님.
결핵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소화제, 이제 에소메졸이라고 하는 소화제를 드시고 계신데, 예, 이거는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알마겔도 3번이나 드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속이 많이 쓰리신가 봐요. 예. 알마겔은 이제 위를 코팅해 주는 그런 약인데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예. 어지럼증은 아직 없고요. 다행히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협심증은 아니겠지만 결핵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장장애, 소화장애가 많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결핵약은 중간에 이제 가급적이면 복용을 중지하지 않고 완치 판정이 될 때까지 꾸준히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장관계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결핵약 복용을 중지하시면 안 되겠고, 지금 드시는 이런 뭐 에소메졸이라든지 알마겔 같은 이런 약들로 좀 조절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약을 처방해 주고 계신 선생님한테 다시 가셔 가지고 그 다른 소화기 약제를 좀 추가를 한다든지 뭐 좀 약을 변경해 본다든지 해서 좀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핵약은요, 이제 1 차 약제라는 게 있고 2차 약제라는 게 있고 뭐 3차 약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인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결핵 1차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위장관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결핵약 1차 약제는 꾸준히 좀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좀 그 위장관계에 이상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시면서 약제를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예.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고 가슴 통증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예. 조금 정보가 좀 적어서 좀 별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목에 가래가 많이 걸린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제 좀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또 그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항상 뭔가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가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가슴 통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뭐 심장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위식도 역류, 위염, 뭐 식도염 이런 것들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인제 진료실에서 여쭤봅니다. "혹시 최근에 뭐 내시경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내시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상만 듣고도 이분은 협심증이나 뭔가 인제 관상동맥 질환은 아닐 것 같고 소화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시험 삼아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그냥 드려 보기도 합니다. 한 달치 정도 이렇게 약을 드려 보고 이게 이제 진단이자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약에 실제로 반응이 있으면 '아 역류성 식도염이겠구나.' 해서 뭐 제가 뭐 계속 봐도 되고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께 뭐 환자분을 보내도 되고 뭐 그런 게 되겠고요. 또 계속 인제 환자분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증상이 생기고 어떤 검사 결과에 변화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카스테라 님.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제가 다시 한번 제 첫 슬라이드로 제가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내과적으로 가장 응급한 질환이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또 합병증도 그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인제 주의해야 되는 병이고요. 가슴 통증이 있다 하면 일단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중년 40-50 대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항상 흉통이 있을 때 심근경색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인제 제가 계속 뭐 강의 때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형적인 통증은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누르듯이, 짓누르듯이, 뭐 조이듯이 뭐 이러한 뭔가 무거운 듯한 그런 통증이 지속이 된다. 특히나 이런 증상이 뭐
당뇨가 있던 분들이나 흡연을 계속 하셨던 분들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통증이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다 이러면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심근경색은 이 초와 분단위로 환자 상태가 변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증상이 지금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뭐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다 해서 그냥 병원을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러시면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증례 가운데서도 심근경색이었지만 환자분이 제 외래로 그냥 걸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의심된다 하면은 곧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흉통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거의 이제 심근경색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년에서는 꼭 의사한테 진료를 보시도록, 특히나 이제 당뇨병이나 흡연을 하셨던 분들, 또 부모님이 40, 50대에 일찍 심근경색 뭐 앓으셨거나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특히나 이제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아서 진료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다음 분께서 "심장 질환도 유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심근경색이나 이런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인제 위험 요인이라는 거를 따지는데요. 고혈압, 당뇨, 뭐 이상 지질 혈증, 뭐 흡연, 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가족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뭐 부모님이 뭐 심근경색을 앓으셨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런 거를 다 인제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뭐 70-80 대에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병이 생기셨다, 이거는 저희가 인제 유전 가족력이 있다라고 치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40-50대 아주 일찍 진단받은 경우를 인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다음 때에도 이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아버님께서 연세가 조금 많이 뭐 한 60 대, 70대 이때 심근경색을 앓으셨다 하면은 질문하신 분께는 이거는 가족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 병원하고 좀 저희 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강서구에 있는 서울분민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장, 순환기내과에서 주로 이제 심장을 보기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주로 보고, 또한 이제 다리 혈관 같은 그 심장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들도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병원 문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증상,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이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진료를 오시고, 뭐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궁금했던 게 있으시고 좀 애매하지만 진료를 받았으면 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